어릴 땐 몰랐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단순히 피곤해서 쉬시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어깨가 왜 그토록 무거워 보였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요즘엔 하루 종일 우울해 보이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재취업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고 그냥 제 마음속으로 다짐만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바래요. 아버지가 다시 기운 차리시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사실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늘 준비를 강조하죠. 돈을 모아야 한다.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정작 은퇴를 하신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힘든 건 소속감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더는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막막함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지게 하거든요. 사례 1. 회사원에서 집안 노인으로 62세 김영호님 이야기. 김영호님은 35년간 성실히 한 회사에서 일하다 60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을 예정이라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이제 좀 쉬어야지 하시면서 소파에서 TV도 보시고 늦잠도 주무셨대요. 그런데 점점 TV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무게도 늘고 건강검진에선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영호 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어.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이러려고 평생 일한 건 아닌데. 그때 가족들이 설득해 동네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하루에 3시간씩 책 정리, 아이들 독서 지도 등을 도우면서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김영호 님을 살렸다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사례 2.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립 68세 박태수 님 이야기. 박태수 님은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내분은 밖에 좀 나가보라고 하셨지만 어디 갈 때도 만날 사람도 없으니 매일 TV만 보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로도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밥 줘, 물 줘, 반찬 왜 이래. 아내분은 이럴 거면 다시 나가서 일하라고 화를 냈고 박태수님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있는 줄 아냐고 소리치셨답니다. 결국 우울증 약을 처방받기까지 했는데 다행히 주치의 선생님이 지역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 기초반, 스마트폰 활용반, 탁구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조금씩 일상이 변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도 표정이 다르다. 아내분의 말씀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재취업이 아니어도 작은 배움과 관계 맺기가 은퇴 후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3. 경제적 불안보다 더 큰 문제 64세 윤정자님 이야기. 윤정자님은 61세의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부부가 함께 카페를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손님이 거의 없었고 가게는 2년 만에 접게 됐어요. 1억 가까운 손실이 생겼지만 윤정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후유증이 더 크더라. 남편이 의욕을 잃고 무슨 말만 하면 짜증을 내. 카페라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으니 사람 같지가 않대. 결국 윤정자님은 남편 몰래 지역 정신건강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셨고 사회복지사와 심리상담사들이 방문 상담을 통해 조금씩 생활 리듬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최근에는 노인대학 강의를 듣고 친구도 몇 명 사귀셨다고 하네요. 윤정자님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만으로는 모자라요.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더 힘들고 더 중요해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 경제 준비는 기본, 삶의 목적을 찾는 준비가 본질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 소득을 나눠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해결되어도 무기력과 우울을 이길 수 있는 건 사회적 연결과 역할감이다. 몸이 불편해도 활동은 가능하다.
꼭 재취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역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원에는 건강 상태에 맞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단한 책 읽어주기 봉사, 상담, 자원봉사, 온라인 모니터링 봉사 등도 있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사람을 살립니다. 가족의 역할 재촉보다는 함께의 제안. 밖에 좀 나가봐라라는 말보다 같이 산책하자, 같이 도서관 가자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제안을 해보세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첫 발을 떼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아버지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남은 203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하루 종일 소파에만 계신 아버지를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믿어요. 언젠가 다시 기운을 차리시고 본인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실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조금 더 빨리 오도록 오늘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아버지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진짜 행복해지시는 날까지 저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앞서 감성적인 이야기와 사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실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주의사항도 곁들여서요. 먼저 은퇴 준비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해서 오래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월 수령액이 꽤 나오고 퇴직연금은 근로기간 동안 꾸준히 적립하는 게 유리하죠. 만약 60세에 은퇴한다면 그때부터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활비의 몇 %를 충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60세 은퇴 10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100만 원이 나온다면 나머지 1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이 필요하겠죠. 이때 금융 전문가들은 생활비의 최소 70%를 은퇴 후 월 지출 예상액으로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엔 교통비, 식비, 업무용 복장 등 지출이 줄지만 의료비와 취미 여가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비 비용으로 월 지출 예상액의 2030%를 여유 자금으로 두는 게 좋아요. 다음은 건강인데요.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의료비라는 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300만 원 이상이고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은 더 증가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만성질환은 조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간단한 운동 습관이나 식습관 개선이 장기적으로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주 23회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과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매일 30분 산책하기나 주 1회 지역 도서관 봉사 참여하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꾸준한 생활 변화를 만듭니다.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행동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재정 점검과 계획 세우기. 매년 가계부를 정리하고 연금 수령액과 지출 예상액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12년 단위로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변화에 따라 소비 패턴이나 투자 계획을 수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기록하기. 간단한 건강 노트나 앱을 활용해 혈압, 체중, 운동량을 기록해 보세요. 변화를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소통하기. 은퇴 후 변화하는 생활 패턴이나
감정을 가족과 솔직히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도움과 지지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은퇴 후 무리한 재취업 시도나 혹은 과도한 투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 상태와 심리적 준비 없이 무리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우울증, 불안 장애, 심혈관계 질환까지 악화되기도 하니 무조건 활동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은 유연성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전처럼 한 가지 역할에만 얽매이지 말고 취미나 사회 참여,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을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야 해요. 재취업만이 답이 아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건강을 돌보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경제적 안정을 갖춘다면 은퇴 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